그날 저는 태주 무녀와 약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태주신 이야기와 명주신 이야기, 그리고 무속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평범한 20대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태주 무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고양이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한 묘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야 찾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오빠요? 무슨 오빠요? 하지만 태주 무녀는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야 아니고 조금 있으면 아줌마가 와. 오빠야 찾아야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중년 여성이 급하게 신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태주 무녀는 그 여성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야 찾아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성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3일 됐어요.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찾을 길이 없어서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 무녀는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태주 무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입고 있었던 옷의 색깔, 그리고 집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성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저 무녀의 얼굴만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무녀가 계속해서 말한 오빠야 찾아야 해 라는 말은 단순히 가출한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태주 무녀의 공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주 무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빠야, 오늘 찾아야 해. 오빠야, 오늘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일 물귀신이 되어 돌아와.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태주 무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심각하거나 두려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아무 걱정 없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주 무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야, 걱정하지만 내가 찾아줄게. 오빠야는 지금 물가에 친구들하고 있어. 치치폭폭 타고 가고 빵빵 타고 가면 만날 수 있어. 빨리 가. 여인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무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녀의 말을 종합해보니 제 머릿속에는 청평이라는 지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무녀가 한 말을 설명해 주었고 여인은 급하게 신당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신당에는 저와 태주 무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10분 뒤 태주 무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 목소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 순간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이상 인터뷰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뉴스에서는 청평 일대 하천이 범람해 야영객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태주 무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야, 오늘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물귀신이 되어 돌아와. 저는 지금도 그날 신당에서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본 것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제가 태주 무녀와 인터뷰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무속이라는 세계를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